잠깐 복습하고 들어가면 로그라는 건데요, 얘들아. 로그라고 하는 건 지수의 또 다른 표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를 몇 제곱하면 5가 되냐 라는 이 물음에 너희들이 저번에 멈칫했잖아. 이 멈칫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로그라고. 그럼 2를 5로 만드는 이 지수를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로그 2의 5라고 하는 거야. 로그 2의 5. 그래서 얘의 의미가 뭐라고? 2를 5로 만드는 지수. 그래서 얘를 2의 지수로 옮기면 그 값이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왜? 2를 5로 만드는 지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로그의 밑, 이걸 로그의 밑이라 하고 이걸 로그의 진수라 그러는데, 로그의 밑과 전체의 밑이 서로 같으면 진수가 그대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이게 로그고요. 그리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뭐 뒤에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해 줄 거고, 일단 로그의 정의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럼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얘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로그 3의 1. 그럼 얘의 의미가 뭐냐면 3을 뭐로 만드는? 1로 만드는 지수라는 의미거든. 근데 모든 수의 몇 제곱이 1이니? 우리 지수 파트에서 배웠는데? 0제곱. 그래서 3의 0제곱이 1이니까 로그 3의 1은 0이에요. 3을 1로 만드는 지수는 0이니까. 맞지? 그러면 잘 봐. 그럼 로그 91의 1도 얼마일까? 0이야. 왜? 91을 1로 만드는 지수는 0이니까. 그러니까 로그 값이요. 밑이 뭐이든 간에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항상 얼마일까? 0이야. 그럼 잘 보세요. 4번 보면 필려제 1번에 4번인데요. 로그 4분의 1에 x 4제곱이 0이래. 로그 값이 얼마라고? 0이야. 그러면 밑 4분의 1에 상관없이 진수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로그 값이 0이라 했지. 그래서 x 4제곱은 1인데,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 실수 x값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얘를 1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이렇게. 그 다음에 좌변을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 x의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고, 1은 1의 4제곱인데 4제곱은 1의 제곱의 제곱이랑 같죠? 그러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얘랑 얘랑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거. 그러면 실수의 범위에서 얘가 0이 되는 x값이 존재해? 없지. 왜? x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실수 범위에서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다고. 그럼 얘가 무조건 0이 돼야 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x제곱이 얼마? 1. 그럼 x값 몇 개 나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두 개 나오죠. 근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 x값 둘 다 가질 수 있니? 돼. 된다고. 왜? 야, 진수가 지금 x의 4제곱이지. 진수는 양수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마이너스 1의 짝수제곱은 1이니까 얘가 양수가 되잖아. 1이어도 당연히 되고. 그러니까 x값은 뿔마 1 둘 다 돼. 됐니 지금? 예. 그 다음에 5번. 5번에 로그 x에 뒤에서도 많이 씁니다. 27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이거 풀기 전에 이거 다시 연습해 봅시다. 뭐냐면 우리가 지수 표현법, 그러니까 a의 x제곱이 b다라는 지수 표현법이 보이면 얘를 항상 로그 표현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로그 표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항상 지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 지수. 로그를 다시 지수 표현법으로 바꿀 때는 진수 입장에서. 근데 이때는 지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수는 이렇게 시작해. 지수는 로그 a에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잘 봐. x라고 하는 지수는 a라는 거를 b로 만드는 지수잖아. 그러니까 x는 로그 a의 b죠. 얘 자체가 a를 b로 만드는 지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로 바꿀 수 있다고, 왔다 갔다.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가능해야죠. 그러니까 3은 로그 2의 x다. 이렇게 로그 표현법이 보이면 반대로 지수 표현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항상 진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 진수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바꿔? 밑 2에 3을 지수로 얻는 거야, 이렇게. 그럼 2의 세제곱 얼마? 8 이렇게. 됐지? 예.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이 로그 표현법이 보이니까 x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얘를 지수 표현법으로 방금처럼 바꾸는 거야. 바꿀 때는 항상 로그는 진수 입장에서 생각하라 했지. 진수. 그럼 진수는 이렇게 가잖아. 진수는 x에 뭐를 그 지수를 뭐로 올려?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왜냐면 이거잖아.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b는 a의 무슨 제곱? x가 지수로 올라가잖아. x제곱 이렇게. 똑같아. 진수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맞지? 예. 그러면 x값 구하시고 문제니까 x만 남겨놓고 싶어. 그럼 얘가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럼 지수를 반대편으로 뭐 하면 돼? 옮기면 되지. 우리 지수 옮기기 지수 파트에서 했잖아. 지수 옮기기. a의 x제곱이 b면 x를 반대편 지수로 옮길 수 있다 했지. 근데 옮겨질 땐 어떻게 옮겨져? 무슨 수? 역수 취급해서 올려준다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옮기고 싶어. 그럼 지수 옮기기에 의해서 지수가 옮겨질 수 있는데 어떻게 옮겨진다고? 요놈의 역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의 역수가 뭐야? 그치. 그럼 27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27은 3의 몇 제곱이니? 3의 세제곱. 근데 거기가 전체 몇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그럼 얘는 지수끼리 붙어있으니까 서로 곱해? 그럼 3, 3 약분되고 뭐만 남아? 마이너스 2. 근데 지수에서의 음수는 뭘 의미해? 역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어려우면 마이너스를 떼. 그 마이너스 2 떼면 마이너스 떼면 뭐가 나와? 3의 제곱. 그거의 역수다 이 뜻이에요. 그럼 3의 제곱의 역수니까 3의 제곱분의 1. 답 얼마야? 9분의 1 이렇게. 됐지? 예. 지수 옮기기 기억해야 돼. 지수가 반대쪽으로 옮겨지면 역수가 된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이거 로그서의 로그 16의 x 걔가 마이너스 1. 얘도 어떻게 하냐면 지수 표현법으로 바꾸면 돼. 어떻게? 좌변 로그 입장에서 보면 밑이 4고 진수가 로그 16의 x지. 그럼 항상 얘를 지수 표현법으로 바꿀 때는 진수는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럼 진수는 4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이 4의 지수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 4의 마이너스 1제곱은 4의 1제곱의 역수니까 얼마? 4분의 1이죠. 얘는 4분의 1. 그럼 다시 로그 표현법이 보이네? 그 로그 표현법을 무슨 법으로 바꿔? 지수 표현법. 그럼 항상 진수는 이렇게 시작한다. 진수는 밑 16에 우변에 있는 4분의 1을 지수로 옮기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양파랑 느낌이야. 양파는 까도 계속 까이잖아.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럼 16은 2의 몇 제곱? 4제곱. 그거의 몇 분의 1제곱? 그럼 밑이 지수끼리 붙어있으면 서로 곱해. 그럼 얼마? 2잖아. 지우됨? 그러니까 항상 이거 로그 A의 T가 B다 그러면 얘를 지수 표현법으로 바꾸시오. 그럼 진수는 B가 A의 지수로 올라가. 이렇게. 알겠지? 그거에 이렇게 해서 고친 거죠, 계속. 다시 복습해볼까? 양수의 짝수 제곱 끝. 식은 몇 개? 취소해버린다? 빨리 식은 몇 개?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 2개. 그러니까 이런 거 물을 때 얘들아, 그 예시를 떠올려. 예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거든. 양수라면 난 이렇게 5의 짝수? 4제곱근? 이렇게 떠올려 볼까? 그럼 5의 4제곱근 그러면 4제곱해서 5가 되는 수. 다음과 같은 4차 방정식의 근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근데 얘 근 몇 개 있어? 4차니까 4개. 근데 그중 무슨 근을 관찰하고 싶은 거야? 실근. 그럼 얘를 함수로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좌변함수하고 우변함수의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이 4차 방정식의 실근이 돼. 그럼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랑 같은 거야. 그럼 좌변함수는 그려보면 y는 x 4제곱. 차수가 짝수 차수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진다 했죠? 이게 y equal x 4제곱. 짝수 차수는 다 이렇게 그려져. 네, y equal 5. 상수함수 x축과 평행. 그럼 좌변과 우변에 이렇게 그려지니까 우변이 교점이 몇 개 발생해? 2개. 그래서 얘는 실근 몇 개? 2개. 그래서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요 항상 실근이 2개예요. 됐어? 그러면 0의 짝수 제곱근은 0의 짝수 제곱근은 실근 몇 개? 0 하나. 그러니까 0의 4제곱근 생각해봐. 0의 4제곱근. 그럼 x 4제곱 이퀄 0이 되도록 하는 이 4차 방정식의 근인데 얘는 근 무조건 4개 맞거든? 근데 이 근은 실근밖에 없어. 근데 사중근이야. 4개가 싹 다 중근이야. 그래서 이걸 실제로 사중근 그래요. 사중근. 0, 0, 0, 0. 근데 개수 카운트 할 때는 그걸 1로 취급하죠. 그래서 실근 1개. 그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근 몇 개? 뭐라고? 1개. 왜? 음수의 짝수 제곱근? 그 음수, 예를 들어서 뭐 있어? 뭐 마이너스 3 이런 거 들어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4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x 4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 4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이 4차 방정식의 근 중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면 되는데 얘를 함수로 해석했을 때 좌변은 아래로 블록하고 우변은 y equal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지고 교점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실근 1개. 아, 그래서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근 없다 1개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짝수 제곱근을 했으니 홀수 제곱근. 양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는 몇 개? 생각할 시간 줄게. 몇 개? 1개. 왜 1개야? 홀수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수. 그러니까 x를 홀수 제곱해서 어떤 수를 홀수 제곱해서 양수가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에서의 근이 양수의 홀수 제곱근이니까 얘를 무슨 수로 해석하라고? 함수. 그때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와의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니까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교점 찾아볼게요. y equal x의 예를 들어서 홀수니까 세제곱, x의 세제곱, 뭐 x의 5제곱. 홀수 차수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게 y equal x의 5제곱 같은 x equal 홀수, y는 x의 홀수 차수. y equal 양수 그러면 상수함수인데 양수는 이렇게 그려지지? 맞지? 그럼 교점 몇 개? 1개. 그래서 실근 몇 개? 시작. 1개. 그럼 0의 홀수 제곱근은 실근 몇 개? 여기가 0인 거죠? 그럼 y equal 0이 뭐야? x축이잖아. 그럼 y equal 0과 홀수 차수의 그래프의 교점 몇 개? 1개. 그럼 실근 몇 개? 1개. 근데 홀수계인데, 그러니까 x의 홀수 차수 equal 0. 이게 실근 1개. 근데 얘가 중근이에요. 중근. 0이. 그럼 음수의 홀수 제곱근을 구하셔. 그럼 얘가 음수잖아. 얘가 음수. 그럼 y equal 홀수 차수와 y equal 음수와의 함수의 교점의 개수 몇 개? 1개. 그럼 음수의 홀수 제곱근도 실근 몇 개? 1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 앞에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뭐라고? 0이든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어떤 실수의 홀수 제곱근 그러면 어떤 실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근은 무조건 몇 개야? 1개씩밖에 존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홀수 차수,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실근 1개라고. 됐죠? 이거 지난 시간에 복습했던 내용, 했던 내용 복습이고.
그럼 이것도 뒤에서 문제를 다룰 거고요. 우선 연습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연습 문제는 너희들이 맞았던 틀렸던 상관없이 다 풀어준다 했어. 그러니까 꼭 처음부터 이거를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수업 끝나면 맞았던 틀렸던 상관없이 처음부터 다시 풀어. 그게 복습해오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연습 1번 5제곱근 9 곱하기 5제곱근 27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하기 4제곱근 8분의 4제곱근 128 맞지? 마이너스 세제곱근 제곱근 49의 세제곱. 얘 시계값을 구할 수가 문제야. 유복여고 재작년 기출문제였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를 풀 때는요, 요놈 따로 요놈 따로 요놈 따로 일단 간단히 해줘야겠죠. 따로따로 간단히 해주면 얘는요 있잖아요, 루트 앞 대가리 번호가 서로 같지. 5제곱근. 그럼 하나로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 있죠. 그럼 5제곱근 알맹이끼리 곱하면 되니까 9는 사실상 9 곱하기 27인데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9는 3의 몇 제곱이야? 27은 3의 세제곱. 그럼 결국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몇 제곱? 5제곱이거든. 그럼 5제곱근 3의 5제곱은 얼마야? 3이야. 얘는 3이야. 거기다가 더하기 요놈.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꼴인데 제곱근 앞에 대가리가 숫자가 같죠? 그럼 하나로 합칠 수 있거든. 이렇게 4제곱근 이렇게. 그럼 4제곱근 하나로 합칠 때는 분모분자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8분의 128. 그럼 8분의 128은 약분하면 얼마야? 8 1 8, 8 6 48이니까 16? 16. 그럼 16이라고 하는 건 2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4제곱근 2의 4제곱은 얼마야? 2. 네, 마이너스 이 뒤에 거. 그럼 이 뒤에 거는 어떻게 하냐? 잘 봐. 우선 이 제곱근 두 개를 하나로 합쳐야 돼. 그 방법은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 루트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붙어있으니까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야? 6제곱근.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알맹이를 관찰해봤더니 49의 세제곱이거든. 근데 49라고 하는 건 7의 몇 제곱? 제곱. 그럼 7의 제곱의 전체 몇 제곱? 세제곱. 그럼 7의 몇 제곱이야 결국? 6제곱이죠. 그럼 얘는 얼마야? 7. 그래서 답은 3 더하기 2 빼기 7이니까 답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됐슈? 잘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2번. 2번은 1이 아닌 양수 A 값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m과 n 값을 정하래요. 근데 보니까 등식이 4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근 A 루트 A거든요. 얘를 간단히 정리했더니 A의 n분의 n제곱이래. 그때 mm 구하래. 그러면 좌변을 요놈처럼 우변처럼 간단히 나타내라는 소리거든. 그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4제곱근 안에 사실 이게 다 곱골이잖아. 곱골이면 뭐 할 수 있어? 찢어버릴 수 있다 했죠. 앞에서 똑같은 문제 있었잖아. 이것보다 더 복잡한 거. 그럼 찢어버릴 때 그대로 읽으면 돼. 얘는 뭐야? 4제곱근 A 곱하기 얘는 뭘까? 그치. 얘 2개 있는데 따라가 보면 4와 3이니까 곱해서 12제곱근 A. 그럼 얘는 뭘까? 24. 왜?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네 3개 따라가면 4, 3, 2 다 곱하면 24제곱근 A예요. 그럼 결국 좌변이 이렇게 되고 이 각각을 분수지수로 바꾸면 돼? 그럼 4제곱근 A는 A의 4분의 1제곱, 얘는 12분의 1제곱, 얘는 24분의 1제곱. 그럼 밑이 같은 놈끼리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럼 더하면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이니까 통분하면 뭐로 통분할까? 24. 그럼 얘는 24로 통분하면 분모분자 어떻게 돼? 6으로 곱하니까 6 되고 얘는 2, 얘는 1. 그래서 결국 A의 24분의 몇 제곱?
6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9제곱.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줘야지. 맞지? JY. 약분하면 어떻게 돼? 3, 8, 24, 3, 3, 9. 그러면 얘가 요 놈이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 n분의 n이 8분의 3이 돼야 돼. 그럼 n 값은 얼마야? 8, n 값은 3. 그럼 둘이 더하시오. 얼마? 11. 됐어? 그 다음에 연습 3번인데요. 잘 봐. 3번은 A, B, C가 있는데 1이 아닌 양수래, 3개가. A, B, C가. 근데 A의 X제곱과 B의 Y제곱과 C의 Z제곱이 서로 같대요. 그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도 0이래. 그때의 이 두 조건 하에서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조건, 이 세 개의 식을 뭐로 두는 거야? 얘를 K로 두는 거야. 요놈 자체 세 개의 값을 다 K로 두는 거야. 왜? 왜 그러냐면 잘 봐. 이 두 조건 중 이 두 번째 조건 봐봐. 얘는 사실 X, Y, Z를 보면 지수에서의 출처죠. 근데 그거에 무슨 수가 왔어, 지수에? 그럼 얘네들을 뭐 했단 얘기야, 지수? 옮기기에 의해서 옮겼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값이 다 같은 값을 가지는데 그 값을 뭔지 모르니까 그냥 K로 이렇게 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지수 옮기기. 그럼 얘네 그 세 값이 K니까 A X제곱이 K고 결국 B의 Y제곱도 K고 C의 Z제곱도 K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수 X, Y, Z를 반대편 지수로 옮기는 거야. 그럼 옮기면 무슨 수로 옮겨진다고? 역수. 그럼 A는 K의 X분의 1제곱이고 맞지? 그리고 B는 얘 넘기면 어떻게 돼? K의 Y분의 1제곱. 얘도 넘어가면 C는 어떻게 돼? K의 Z분의 1제곱이지. 지수 옮기기.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A와 B와 C 셋 다 싹 다 곱하라는 값이니까 여기서 변 곱해. 그러니까 좌변끼리 싹 다 곱해. 그럼 어떻게 돼? A, B, 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변끼리 싹 다 곱하면 밑이 다 K로 같으니까 지수끼리 뭐 해주기만 하면 돼? 더해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지. 근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얼마래? 0. 그럼 얘가 얼마랑 싹 다? 0. 그럼 모든 수의 0제곱이 얼마야? 1. 그래서 A, B, C 값은 1. 이렇게. 됐죠? 스무디하게 가죠.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가형 기출문제였네요. 이때 21학년도는 가형, 나형이 분리되어 있었어. 수학이. 그러니까 가형은 이제 이과 수학. 어려운 거. 나형 수학은 문과 수학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죠. 미적분, 확통, 기하.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가형, 나형이었어요. 그중 가형이 12번 문제였습니다. 이게 3점짜리였어. 4점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퀄리티가 3점짜리예요. 잘 보세요. 자연수 n이 있대요. 근데 그 자연수 n이 2부터 시작해서 11 사이 값이래요. 그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에 n제곱근 요놈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 요놈이 존재하도록 n값을 정해보래. 그럼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잘 들어봐. 얘들아,
요 놈의 n제곱근이래. 그럼 잘 봐. 얘가 만약에 얘들아 요 놈이 양수면요. 잘 들어야 돼.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양수면 양수의 n이 짝수일 때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존재하니? 존재하지. 왜냐면 잘 봐. 아까 우리 첫 시간에 그 복습하면서 했잖아.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근 몇 개? 2개라고. 어떻게 2개? 짝수 제곱해서 양수가 되도록 하는 그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짝수 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짝수 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y = 양수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때 교점이 2개 발생하죠. 그럼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근 2개고 교점 2개니까 그중 교점의 x좌표가 실수인 근 실근인데 여기는 이 교점의 x좌표는 원점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음수인 근을 갖지. 그러니까 케이스 첫 번째는요. n이 짝수일 때 요 놈이 무슨 수가 되면 돼? 양수면 즉 0보다 크면 음의 실수, 음수인 근이 존재한대요. 맞지? 근데 잘 봐. 케이스 두 번째. 이때는 얘가 짝수일 때잖아. n이 무슨 수일 수도 있어? 홀수. 그럼 얘가 홀수일 때 생각해봐. 홀수. 그러면 어떤 수의 홀수 제곱근은 실근 무조건 몇 개라고? 얘 양수 0, 음수에 상관없이 1개라고. 근데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홀수 제곱해서 어떤 수의 근 중 음의 실수, 음근이 존재하려면 홀수 차수, 요 놈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홀수 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만약에 얘가 양수면 양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근은 원점 기준 오른쪽에서 발생하니까 양근, 양수인 실수를 갖죠? 양의 실수. 근데 음의 실수를 가져야 된대. 그럼 얘가 양수가 아니 무슨 수여야 돼? 시작. 음수여야 돼. 그래야 홀수 차수의 그래프와 y = 음수라는 교점의 x좌표가 원점 왼쪽에서 발생하니까 음의 실수가 되죠. 얘가 홀수일 때는 얘가 음수여야 음의 실수가 존재한대요.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아야 된대. 음수여야 된대. 그럼 이 케이스 두 가지가 끝이지. 얘가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그럼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각각에 대해서 2와 11 사이의 자연수 n 값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요 놈이 얘를 자세히 보면 n에 관한 2차 부등식이죠. 근데 2차 부등식 풀 때는 최고 차이 계수를 양수로 맞춰주는 게 편하다 했어. 그럼 모든 항을 다 우변으로 이항시켜.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좌변 n에 관한 2차 식인데 인수분해 되니? 됨. 6, 3, 18 마이너스 이러면 더해서 마이너스 9가 되고 곱해서 18이 되잖아. 그럼 얘가 n-6 곱하기 n-3이 좌변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0보다 작다. 그럼 2차 부등식이 작다는 무슨 값? 사이값. 어떻게 사이값? 3과 6의 사이값. 그럼 잘 봐. 3과 6 사이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인 걸 다 말해봐. 뭐야? 3과 6 사이의 짝수. 4밖에 없지. 근데 이 n값 4는 여기 안에 들어가니? 들어가지. 그래서 n값 4가 돼. 그러니까 케이스 첫 번째에서 n값은 4가 나오는 거야. 하나 찾았다. 두 번째 케이스. n이 홀수일 땐 얘가 무슨 수여야 돼? 음수. 그럼 얘도 모든 항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왜? 얘 양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n제곱 마이너스 9n 더하기 18이 0보다 커야 되고
좌변 마찬가지로 얘 생김새랑 똑같으니까 6, 3, 18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n-6 곱하기 n-3이 0보다 크다가 되고 n에 관한 2차 부등식이 크다는 무슨 값? 바깥값. 그럼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단 작다. 그럼 잘 봐. 일단 6보다 큰 자연수 값 중에서 홀수인 걸 차례대로 불러봐. 뭐 있어? 7, 9, 11 이런 게 있지. 근데 얘도 만족해야 되면서 AND 동시에 애초에 자연수 n이 2부터 시작해서 11 사이로 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6보다 큰 홀수는 7, 9, 11 3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홀수는 뭐 있어? 1이 있는데 저기 1이 포함되어 있니? 없어. 그럼 이건 안 된다고. 그러면 n이 홀수일 때 케이스 두 번째에서 n 값은 몇 개 나와? 3개. 7, 9, 11 3개 나와.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n 값을 다 뭐 하래요? 더하래. 그럼 더하면 얼마야? 4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이니까 20 더하기 11이니까 31? 그럼 답은 몇 번? 1번. 됐어? 예.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게 변형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연습 4번이. 실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숫자만 바꿔서 여기 안 실었거든? 그게 뭐였냐면, 사대부고. 사대부고에서 기출 문제로 나왔었어요. 사대부고 맞을 거야. 성수고는 아니고, 이게 숫자만 바꿔서 나왔어. 그 서술형으로. 그럼 이렇게 풀면 돼. 오케이? 평가원 기출 많이 나옵니다. 연습 4번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습.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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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연습 5번인데 얘는요 직접적인 재작년 성수고 문제였는데 어렵게 출제하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지금 이 지수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연습 7번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수준이 연습 7번. 근데 내신 정도에서의 시험은 연습 7번 문제는 사실상 이 정도로 나오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금 많이 디테일해. 근데 그렇게 토할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내신 시험은 또 함부로 내가 나오지 않는다고 7번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평가원에서 이미 기출이 돼 있으니까 그걸 숫자 바꿔서 실제로 이런 것도 숫자 바꿔서 냈거든. 낼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다 대비를 해야겠죠 우리는. 그 시험자 입장에서는요. 그중 연습 5번인데요. 얘는 성수고 재작년 건데 이 정도는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가 좀 어려운 문제. 조금 속해요. 잘 보세요. x가요 정수래요. 정수 x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에 몇 제곱근? 잘못 봤네. 첫 번째 조건이 이게 아니죠? x 4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죠. 맞지? 요놈의 4제곱근 몇 제곱근?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fx라 하지. 얘가 실근의 개수, 실수의 개수. fx. 그럼 잘 봐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요놈의 4제곱근? 얘 짝수제곱근이지 얘들아. 그러면 어떤 수의 짝수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이 어떤 수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양수 또는 0 또는 음수에 따라서 4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가 달라지죠. 근데 얘가 만약에 그 어떤 수가 요놈이 양수면요, 양수의 4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fx 값이 달라진다고. 얘에 따라서.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음수면 fx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2개라고.
양수면 맞지? 깜짝이야. 음수가 아니라. 얘가 양수면 양수의 짝수제곱근 중 실근은 2개니까 그때 fx는 2죠. 왜? fx를 실수의 개수로 정했으니까. 맞지? 근데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요 놈이 딱 0이면 fx 값이 얼마일까? 1이야. 왜? 얘가 딱 0이면 0의 짝수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무조건 1개라 그랬죠. 교점 1개. 생각해봐. 0의 4제곱근? 4제곱해서 0이 되는 수? 근데 4제곱 차수, 짝수 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y 이퀄 0? 이건데 교점 몇 개? 1개니까 실근 1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잘 봐. 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요. 0보다 작으면, 즉 얘가 음수면 음수의 짝수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 실수인 개수는 몇 개예요? 빵개야. 얘도 생각하면 돼. 음수라고 얘가? 그럼 생각하는 거야. 음수의 짝수제곱근, 짝수제곱, 4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그럼 짝수 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음수는 y 이퀄 음수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실근의 개수 빵개라고. 예, 됐어? 그러니까 요 놈이 양수 또는 0 또는 음수에 따라서 fx 값이 2, 1, 0으로 달라져요. 여기까지 해석됐어? 두 번째 조건 해석해 볼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2에 몇 제곱근? 5제곱근. 그 5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gx라 한대. 근데 잘 봐.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몰라. 근데 요 놈의 5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논하고 있대요. 근데 5제곱근은요 홀수제곱근이잖아. 그럼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상관없이 어떤 수의 홀수제곱근 중 실수는 무조건 몇 개라 그랬어? 1개. 그래서 이때는요 얘가 양수 0 음수를 따질 필요 없이 gx 5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무조건 1이라서 gx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gx 값을 따질 때는 얘가 양수 0 음수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얘는 따져야 되는 거지. 그럼 fx, gx 정체를 파악했어. 그때 뒤에 물어본 게 뭐냐면 문제를 너무 잘 냈어. 내가 그래서 싫었다고.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값의 합을 구하시오. 다음 부등식이 뭐야? fx가 뭐보다 작아야 된대? gx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gx 값은 항상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1보다 작은 fx 값 뭐 있니? 0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의 x값 구하시오가 문제야. 근데 이때는요 이때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요 놈이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값 구해주면 그게 답이잖아.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라는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라고. 근데 2차 부등식 풀 때 좌변 인수분해했는지 봐야 되는데 좌변 인수분해 되니? 되지. 5 하나 맞불 이렇게 되잖아. 그럼 더해서 마이너스 4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5 되니까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그럼 2차 부등식이 작다니까 무슨 값? 사이값. 어떻게 사이값? 마이너스 1과 5 사이값. 얘가 요놈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x값 뭐 있어? 여기다 써야겠다. 마이너스 1과 5 사이 정수 0, 1, 2, 3, 4 5개 있죠? 그럼 얘네들 다 더하시오. 답 얼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0이니까 10.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
스무스하게 가죠. 그러니까 이 지수 파트에서 얘들아, 지수 파트에서 어렵게 나오는 주제가요, 거듭제곱근 파트야. 내가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얘 설명할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 중요하게 소리 지르면서 한 거라고. 느낌 알겠지 지금? 응. 정확히 아셔야 돼요. 꼭 복습해보세요. 다시 풀어봐. 진정님 이거 디테일하게 했니? 0일 때도? 0일 때는 안 쓰는 거. 그치. 이것도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돼. 이해되지? 연습 4번하고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인데요. 연습 6번도 이렇게 귀여운 문제. 이게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얘가. 올해 1학기 1회고사 문제였습니다. 24학년도. 올해예요, 올해. 성수고등학교 올해 문제였는데, 2년 주기로 거의 똑같이 냈어요, 문제를. 비슷하게 냈다고. 읽어볼게요. 2 이상의 자연수 n이 있답니다. n이요, 2 이상인 자연수래. 그때 n제곱 마이너스 10n 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n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20에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뭐라 정의하지? fn이라 하지. 너무 귀여워 죽겠어 이거. 그때 뭘 구하시고 문제면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F9까지 합을 구하시고 문제거든. 근데 잘 들어봐. 야, 요놈의 n제곱근이래. 근데 n이 2 이상인 자연수래. 근데 자연수라고 하는 건 짝수 또는 홀수로 나뉘죠. 그럼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아직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뭐 해야 돼? 나눠야겠네. 나누는 거야 그러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케이스를 나눠야겠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n이 홀수일 때부터 생각해 볼까? 그럼 잘 보세요. 야, n이 홀수면 이 실수 요 놈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어떤 수의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실근 몇 개야? 1개잖아. 그럼 이때는 무조건 fn 값이 얼마야? 1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F2부터 F9까지 합이거든. 그럼 2부터 9 사이에 홀수 뭐가 있을까? 불러봐. 홀수가 되는 거. 3, 5, 7, 9 4개 있죠. 그럼 이 각각의 n값에 대한 fn 값이 다 얼마란 얘기야? F3, F5, F7, F9가? 1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 1이 몇 번 더해져 있는 거야 지금? 4개니까 이미 4가 더해진 거지. 그 다음에 홀수인 거 해결했으니까 n이 무슨 수일 때 이번엔? 그치, 짝수일 때. 짝수일 때 fn 값을 한번 추론해 보자고. 그럼 얘가 짝수일 때는요, 얘가 양수 0, 음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실근의 개수가. 왜?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근 몇 개? 2개. 0의 짝수 제곱근 중 실근 몇 개? 0 하나.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1개. 이게 음수의 짝수 제곱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야, 생각해봐. 실수 범위에서 실수를 제곱했더니 짝수번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래서 0개라고. 그러니까 n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10이 양수면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근은 2개니까 이때는 fn이 2네. 그리고 n제곱 마이너스 10n 이거 20이구나. 더하기 20이 딱 0이면 0의 짝수 제곱근 중 실근 1개니까 fn이 이땐 1이네.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20 요놈이 음수면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근은 몇 개? 1개니까 이때는 fn이 0이네. 얘로 갈린다고. 근데 잘 봐. 그 전 문제처럼 이게 좀 차이점이 뭐냐면
그 직접 문제 연습 5번하고 차이점이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얘를 완전제곱식꼴로 바꾼 다음에 n이 얼마 이상이면 얘가 음수가 되고 0이 되고 양수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좀 너희들 입장에서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두 번째 방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직접 대입법. 그러니까 야 2부터 시작해서 9 사이에 짝수 몇 개 있어? 짝수가 될 수 있는 n가? 뭐? 2, 4, 그 다음에 6, 8, 4개밖에 없죠. 네 개 맞니? 4개 맞구나. 2, 4, 6, 8, 4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를 직접 n 대신 여기다 대입해 보자고. 그러면 이게 여기 위에다 쓸게요. n이 1일 때 생각해봐. n이 1일 때. n이 2일 때구나. n이 2일 때 생각하면 n이 2란 얘기는 여기다 n 대신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따진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n 대신 2 대입하면 2의 제곱 얼마? 4 마이너스 20 더하기 20이니까 얼마 나와요? 4 무슨 수 나와? 양수 나오지. 그럼 n이 2일 때는 얘가 양수 2 케이스죠. 그럼 이때는 f2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죠. 얘가 양수니까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무조건 실근의 개수 2개니까 f2는 2죠. 그 다음에 n이 얼마일 때? 4일 때 생각해봐. 그럼 4를 여기다 대입해. 얼마야? 16 마이너스 40 더하기 20이니까 얼마 나와요?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4 더하기 20은 마이너스 4 음수 나오지. 그럼 얘가 음수니까 n이 4면 음수의 짝수 제곱근 음수의 4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 몇 개야? 0개. 이때는 f4가 0인 거야. 느낌 알지? 그 다음에 n이 얼마일 때? 6일 때. 그럼 6일 때는 여기다 n 대신 6 대입하면 36 마이너스 60 더하기 20이니까 얼마야 얘는?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4? 아니 마이너스 24구나. 맞나? 마이너스 24 더하기 20이니까 마이너스 4 나오죠. 그 음수니까 F6은 얼마야? 0이죠. 느낌 뭐지 이제? n이 8일 때 생각해봐. 8 대신 여기다 대입해보면 8, 8에 64 마이너스 80 더하기 20인데 얘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야? 16 마이너스 16 더하기 20은 4 양수 나오네요. 그럼 이때 n이 8일 때는 F8이 얼마야? 얘가 양수니까 양수의 n이 8 짝수일 때는 실근 개수 2개니까 F8은 2죠. 그러니까 케이스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는 F2는 2고 F4는 0이고 6은 0, 8은 2래. 그럼 얘네들을 다 뭐 하라고? 더하래. 그러면 1 4번 더하고 4 그럼 2 더하기 거기다가 0 더하기 0 더하기 2 하니까 얼마? 4니까 답 얼마? 8.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조금 디테일하지? 그치 비치가? 이게요 이 정도는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만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얘기거든? 다 똑같은 얘기인데 양수의 짝수 제곱근 그리고 음수의 짝수 제곱근 그리고 0의 짝수 제곱근 각각 실근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수의 홀수 제곱근, 음수의 홀수 제곱근, 0의 홀수 제곱근 중 짝수 몇 개인지를 각각 다 알아야 돼.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서 얘 값, 이거에서의 부호에 상관없이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실근 한 개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양수의 짝수 제곱근 그리고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항상 실근이 2개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빵개, 0의 짝수의 제곱근 중 실근은 한 개. 이게 툭툭 튀어나와야 돼. 다 그렇게 푸는 거잖아, 지금. 맞지? 예.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6번이었습니다. 지금 힘낼 수 있지? 힘낼 수 있죠? 야, 20분 남았어. 화이팅! 잘 보세요. 이제 1시간 되면 올해 끝나네? 내가 어느 새부턴가 1년씩 더 지난다는 거.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어. 이 플러스 1씩 더해 나가는 게, 예전에는, 딱 너희 나이 때 또는 20대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지 뭐 이랬는데, 지금은 위기감을 느껴요. 진짜. 달라지더라고. 이게 무게, 나이의 무게가. 참, 우리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이런 걸 다 견디면서 하셨는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연습 7번! 그러니까 우리 화이팅 해야겠지? 완벽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연습 7번. 이 연습 7번이요. 높아심을 말할게요. 포기하지 마. 주눅들지 마. 정말 내가 이걸 연습 7번을요 넣어놓을까 말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 근데 넣어야겠다는 결론을 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한테 맛보기로 보여주고 싶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연습 6번 있지, 이 7번 위에 보면은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몇 번이라 돼 있어? 2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학을 갈 때, 그러니까 수학 1, 2등급, 2등급인지 1, 2등급, 3등급이 결정되는 요소가요. 14번, 15번, 21번, 22번, 28번, 29번, 30번이거든? 총 7문제? 근데 그중 한 문제야, 21번이. 그 7문제가 킬러로 나온다고. 이거 킬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면 너희들 날개가 펴지는 거야. 너희 주변에서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중에서 이름 들어본 학교, 고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거 들어봤어? 스카이 서성한? 그 정도 간 학교 학생들 있지. 이 정도는 다 풀고 갔다고 생각하면 돼. 정말. 그래서 근데 이 정도를 풀고 갔는데 그렇게 토 나올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야. 이 정도는 해야 돼. 연습 7번입니다. 시작할게요.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 함수 fx가 존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가 있냐면 가조건과 나조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조건이 뭐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 있어. 그게 어떤 방정식이냐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 이퀄 0, 이 방정식인데요. 이 방정식의 근이요 서로 다른 두 개를 갖고요. 뭐라고? 다시.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요.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1 또는 3 이렇게. 근데 그 각각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중근이래. 뒤에 보면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래요. 그러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면 중근이 되려면 알파, 베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파라는 실근과 베타라는 실근 서로 다른 두 개를 갖고 각각은 중복된 근, 중근의 형태를 갖죠. 그러니까 1 또 3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얘의 근이 해석돼? 이렇게 가져야 된대요. 그 나조건 함수 fx가 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래요. 근데 이 2차 함수 fx의 최소값이 무슨 수래요?
음의 정수래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이 이차함수가 존재해야 된대. 그렇도록 하는 자연수 n값 다 구해서 더해보래. 자연수 n. 그럼 해석합니다. 그럼 가조건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 방정식의 근인데 얘들아, 얘랑 이 어떤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얘랑 fx를 곱했더니 0이 나왔대. 그럼 수학에서 어떤 두 식을 곱했을 때 0이 나왔다 이 뜻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xn제곱 마이너스 64 이퀄 0 또는 fx 이퀄 0이 되도록 하는 요 두 방정식에서 나온 x값, 얘네 둘을 만족하는 x값이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중근을 가져야 된대. 맞지? 근데 둘 중 얘부터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값 구해주기 위해서 64를 넘겨. 그럼 어떻게 돼? xn제곱 이퀄 얼마야? 64지. 근데 얘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이게 뭐야? x가 뭐야? 64의 무슨 제곱근? n제곱근이잖아. 64의 n제곱근. n제곱해서 64가 되는 수 다음 방정식. 얘 요놈의 방정식 근은 64의 n제곱근이라고. 근데 잘 봐. n이 자연수라 했거든. 근데 자연수라고 하는 건 짝수 또는 홀수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만약에 n이 짝수면 64의 짝수 제곱근 중 실근은 몇 개야? 64의 짝수 제곱근 중 실근? 2개지. 뭐라고? 첫 번째 n이요. 짝수일 때 64의 짝수 제곱근 중 실근은 2개라고.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는 64의 홀수 제곱근 실근 몇 개야? 홀수 제곱근 무조건 1개. 그럼 잘 봐. 홀수 제곱근부터 따져볼게.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요놈의 근 중 실근은 1개라고. 근데 그 실근의 형태를 만약에 알파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가 요놈 방정식이 알파라는 근 하나 같지? 맞지? 실근 하나, 알파. 그럼 여기서 근 몇 개 나온 거야? 하나. 그러면 이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서 근 하나 나왔으니까 알파. fx 이퀄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이 방정식에서 근이 몇 개 나와야 이런 근의 형태를 만족하니? 여기서 알파라는 근과 이 방정식에서 베타라는 중근 하나 나와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파라는 실근과 베타라는 실근,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 되죠. 근데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럼 fx는 몇 차식? 2차식. 그럼 2차식 이퀄 0 그러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실근하고는 다 합쳐서 몇 개 나오셔야 돼? 2개.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3개?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 64의 n제곱근 중 실근 하나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안 되는 거야. 문제 깔끔하잖아. 그럼 얘는 최대 2개 가지니까 방정식의 근을 여기서 몇 개 나와야 돼? 근? 2개. 그러면 그럼 이 방정식의 근 64의 n제곱근 중 2개가 나오려면, 실근 2개가 나오려면 n이 무슨 수여야 돼? 짝수여야 돼. n이 짝수여야 됐네. 그럼 64의 짝수 제곱근 중 실근이 그래야 2개가 나온대요. 그럼 그 실근 2개 형태를 한번 파악해 볼까? 어떤 실근인지? 그러면 얘 실근을 파악했다는 얘기는 64의 n제곱근, 즉 n제곱해서 64가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의 근 중 실근을 파악하겠다 이 뜻은 얘를 함수로 해석해서 교점의 x좌표 찾아주겠다는 얘기지. 그럼 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럼 좌변 함수는 y 여기 위에다 표시할게요. x의 n제곱인데 n이 무슨 수라고 가정했다고 지금? 짝수. 그럼 y x 짝수 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죠. 얘가 y x의 짝수 차수 그래프라고. n이 짝수일 때예요. 그럼 y 64 우변 그래프 어떻게 돼? 64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교점 2개니까 실근 2개 맞는데 그 실근의 형태를 보고 싶은 거야. 즉 교점 x좌표. 그럼 이 교점 x좌표 찾을 건데 얘 찾을 때는 항상 양수인 근, 양수의 x좌표부터 찾으라 했죠.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는 뭐야? 짝수제곱, 즉 n제곱해서 64가 되는 수 중 실수니까 n제곱근 64겠지. 얘가 n제곱해서 64가 되는 수니까.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는 얼마예요? 이 길이 같으니까 대칭성.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n제곱근 64지. 아, 그러니까 이 실근 2개가요. 하나는요. 마이너스 n제곱근 64고 또 하나는 n제곱근 64래. 이렇게 돼 있대. 그러니까 여기서 n이 짝수일 때 이 첫 번째 방정식에서의 근이 이렇게 2개 나온대. 그러면 내가 물을게. fx = 0. 나머지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가 여기서의 근의 형태 요렇게 2개. 마이너스 n제곱근 64와 n제곱근 64 똑같이 여기서 똑같은 근이 발생해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n제곱근 64라는 근 하나와 n제곱근 64라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 되죠. 그러니까 가족권을 만족하게 되지. 다시 써보면 fx = 0이라는 이 방정식에서의 근이요. 하나는 마이너스 n제곱근 64와 하나는 n제곱근 64를 가져야 되는데 근으로. 근데 우린 알아. 뭘 하냐면 이게 고1 수학인데요. 잘 봐. fx = 0. 얘 2차 방정식이거든.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2차식 fx 식 작성할 수 있니? 있지. 어떻게? x 빼기 요놈 곱하기 x 빼기 요놈으로 작성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잘 봐. 여기다 쓸게. 참고. fx =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fx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냐? 내가 항상 걱정했던 거 인수정리. 무슨 뜻이냐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 x 자리에 한 번은 알파 한 번은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즉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라는 얘기지. 그 말뜻은 이 fx라는 식은 x 알파와 x 베타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여기 식에다가 x 대신 알파 또는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을 때 그 좌변 식은 x 빼기 요놈으로 식이 작성된다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요놈과 요놈이니까 좌변 fx 식은 x 빼기 요놈으로 작성된다고. 근데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라고 알려져 있어? 1!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지막에 최고차의 개수 1 곱해주는 작업 해줘야 돼. 근데 1 곱하나 안 하죠? 그럼 fx 이차 함수 추론 끝이야. 여기까지가 엄연히 가족권을 만족하는 fx의 생김새지. 근데 이 fx 2차 함수는 나조건도 만족해야 된대. 가나조건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했으니까 나조건 마지막으로 확인해볼까? fx의 최소값이 얼마야 된대? 음의 정수. 근데 이 fx는 식 작성했거든. 알 수 있거든 최소값. 근데 얘들아 fx 2차 함수의 최소값은요 2차 함수 최소값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첫 번째는
제한구역이 세팅되어 있지 않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제한구역이 세팅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최고차이계수가 양수일 때, 즉 아래로 블록할 때만 가지고 갖고 최소값을, 최고차이계수가 음수일 때, 즉 위로 블록할 때는 제한구역이 없을 때 최대값만 갖는다 했잖아. 그 제한구역이 있을 때는 제한구역을 표시하고 그 사이에 있는 최대 최소를 따져야 되는데, 이때는 x에 대한 제한구역이 세팅되어 있어 없어? 이 문제는 없어.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막 이런 조건 없잖아. 그러니까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뜻이라고, 제한구역이 없으니까. 그럼 이 이차함수는 최고차이계수 1, 다른 말로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갖지. 근데 그 최소값이 음의 실수, 음의 정수래. 그럼 잘 봐. 얘 살짝 지울게. 얘 이 이차함수 x절편이 요놈과 요놈이죠. 왜 x절편 어떻게 구해? y 대신 0 대입해서 구하잖아. y 대신 0 대입하면 요놈인데, 요놈의 근이 요놈 두 개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이차함수의 x절편이 하나는 마이너스 n제곱근 64고 하나는 n제곱근 64란 얘기지. 그럼 잘 봐. 그럼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 다른 말로 대칭 축은 무슨 축이랑 같니? y축. 왜?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이차함수는. 애초에 x절편이 서로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은 같잖아. 즉 이 길이 같으니까 이차함수의 대칭성. 그럼 요놈과 요놈의 중점에 대칭 축의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이차함수 교점의 x좌표. 그게 0이잖아. 얘네 둘의 중점이. 그래서 y축이죠, 얘가. 그럼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죠. 그럼 x가 0일 때 최소값이니까 fx의 최소값은 x가 0일 때, 다른 말로 f0이죠. 그럼 f0의 값을 구해보면 여기다 x 대신 얼마 대입하는 거야? 0. 그러면 n제곱근 64 곱하기 마이너스 n제곱근 64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살고 n제곱근 64를 두 번 곱하라는 얘기니까 그거의 제곱이네요. 얘 살짝 지우고 f0이 fx의 최소값인데, 다시 써볼게. 이 위에다가 이차함수 fx의 최소값 f0은요 마이너스 n제곱근 64의 제곱인데, 맞지? 근데 그 최소값이 얼마여야 되는데? 5의 정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수추론 문제거든. 정수추론. 이런 정수추론 문제는요 한글로 쓰는 게 편해. 너무 시각적으로 잘 보여, 한글로 쓰면. 그럼 잘 봐. 이제 해석하는 거야. 얘가 음의 정수여야 된대. 근데 마이너스 붙인 요놈이 음의 정수이려면 이 마이너스 뗀 요놈이 무슨 수여야 돼? 양의 정수. 양의 정수여야 되죠. 근데 양의 정수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자연수. n제곱근 64의 제곱이 자연수여야 된대. 그렇도록 하는 자연수 n값 다 구하시오. 그럼 잘 봐. 얘를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지수 법칙, 우리 지수 했잖아. 거듭제곱근의 성질과 더불어서 지수 법칙을 같이 사용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n제곱근 64 있죠. 얘를 분수지수로 바꿔봐. 그럼 64의 몇 제곱이야? n분의 1제곱이죠. 이 n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그거에 뭐야? 제곱이니까 이렇게 둘이 곱하는 거지. 곱하면 64의 n분의 얼마야? 2제곱근. 근데 64를요 얘들아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봐. 그럼 2의 몇 제곱이야 64는? 6제곱이야. 88에 64니까. 그럼 6제곱의 전체 n분의 2제곱이지. 그럼 또 얘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2의 n분의 12제곱이거든. 그게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생각이야. 2의 n분의 12제곱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 지수 n분의 12, 지수의 분수꼴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 아니면 지수의 분수꼴, 이 분수로부터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 왜? 예를 들어서 잘 봐. n이 오면 2의 5분의 12제곱은 5제곱근 2의 12제곱이니까 얘 자연수 될 수 있어?
없어. 제곱근이 되니까 자연수가 안 된다고. 그 말 뜻은 얘가 분수꼴에서 탈출. 그 말 뜻은 n이 분자 12와 만나서 약분이 돼야 돼. 그럼 약분이 돼서 분수꼴에서 탈출하려면 n이 분자 12의 무슨 수여야 돼? 약수여야 돼. 그럼 12의 약수여야 분수꼴 탈출해서 2의 거듭 자연수 거듭 제곱이니까 전체적으로 자연수가 나오죠. 그러면 12의 튀어나오네. 12의 약수 뭐 있어? 1, 2, 3, 4, 6, 12 몇 개? 6가지인데 다 더하라 했으니 얘네 싹 다 더하면 안 돼. 왜? 홀수인 거 빼줘야지. 왜? n이 무슨 수일 때? 짝수일 때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 fx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n이 짝수일 때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지. 그럼 여기서 짝수 뭐 있어? 2, 4, 6, 12. 그럼 다 더하시오.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2는? 10 더하기 12는 22니까 22 더하기 2는? 24가 답이야. 지우야, 진영아, 연대 갈만하잖아. 고대 갈만하잖아. 삼성 성균관대학교 갈만하잖아. 갈만하잖아. 야, 이 정도 풀면 간대. 너무 어렵니? 진짜 디테일하지? 정말 디테일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개념이 고1 개념부터 시작해서 중3 개념까지 다 쓰였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개념 강조하는 게 그거야. 개념을 완벽히 알아야 이런 게 풀린다고. 그러니까 꼭 복습해봐. 실패해도 되니까. 영상 찍어놨으니까 보고 또 보면서 연습 1번부터 7번까지 다시 복습해와요. 내가 카톡방에 다시 공지해줄게. 그 숙제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